이번 주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작을 이끌 주도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정. 저는 박정원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말 많은 테마가 떠올랐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 CPI를 잘 소화하면서 넘어갔죠? 네, 맞습니다. CPI를 앞두고 관망세가 정말 짙었던 우리 증시인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마성 순환매가 도는 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박정원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투자 얘기를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님과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몰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불러볼까요?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정확하게 요 동시만기라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월화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비단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 이 월화수 요 3거래일 동안 펼쳐졌고요. 뭐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은 보면 이 3일 동안 뭐 고점에서 저점까지 30에서 40%까지도 변동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면 정확하게 이제 어제가 동시만기였고 요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시장의 성격이 뭔가 바뀌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뭐 금융시장도 그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 보면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시나 이제 동시만기라는 건 결국은 코스피 200 선물과 연동되어 있는 흐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잡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강하게 지수 측면에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향후 4분기까지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까지 오늘까지 합해서 9거래일,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하면 8거래일 남았습니다. 이 8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바로 4분기가 되죠. 4분기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를 미리 계산을 해놓고 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활용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측면인데 지수는 저는 강하게 4분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최근 지수가 어려울 때도 강했던 섹터들은 상승으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이번 주 월화수 동안 하락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과연 시장이 이제 한번 이제 어떤 추세라는 게 좀 바뀌게 됐을 때는 분명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군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추석 연휴까지 4분기 대비하는 구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가시죠.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증시를 달궜던 테마 두 가지는 메모리 반등 시작 반도체 장비주와 준비 완료 다시 한번 어텐션 글로벌하게 라이즈할 엔터주입니다. 박정원 캐스터의 엔터주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데요.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올 초 인수합병 논란과 함께 핫한 아티스트들의 데뷔와 컴백, 앨범 판매량 고성장 등 다양한 이슈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엔터주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준비 완료, 다시 한번 어텐션, 글로벌하게 라이즈할 엔터주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주 오늘을 제외하고 국내 주요 엔터 4개사들의 주가는 대체로 빨간불을 켰고요. 증권사는 10개가 넘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BTS의 B가 솔로 앨범을 발매했고 뉴진스의 인기는 하이프 그 자체입니다. SM에서는 라이즈라는 신인 보이그룹을 선보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있지의 컴백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최근 승리의 V를 외치기 위한 엔터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하며 더 큰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은 엔터주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음반 수출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4개사 소속의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최근에 신보 발매 시마다 판매량의 퀀텀 점프를 이뤄냈는데요.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 4개사 합산 앨범 판매량은 약 5,733만 장으로 지난해 연간 합산 판매량을 벌써 뛰어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반기 내용을 겪으면서 앨범 판매 건수가 자체가 부진했던 SM을 제외하고 3사의 앨범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모두 전년 대비 작게는 56%, 크게는 166%까지 오르는 모습을 포착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앨범 판매가 실적 고성장의 원동력이 된 건데요. 최근에는 CD 플레이어가 탑재된 노트북이 거의 없을 만큼 실물 앨범을 통한 음악 소비 행태는 유행에서 멀어진 지 오래지만 아이돌 그룹 내에 최애 포토카드를 수집하거나 내 아이돌 팬덤의 화력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적인 구매 행위가 글로벌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국 음반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이 8천만 달러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미국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작년과 올해의 국가별 앨범 수출 규모를 비교해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본의 비중 감소와 미국과 독일의 비중 증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가장 컸던 일본의 앨범 수출 규모는 2023년 상반기 기타 국가들에게 옮겨갔고요. 그 비중은 6%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3.4%, 독일은 3% 정도 그 규모를 확장했는데요. 이처럼 K-팝의 수출 시장은 북미와 유럽 국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음원 시장에서 그 영향력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한 K-팝 곡 상위 5개를 살펴보시면 피프티의 큐피드는 22번이나 차트인에 성공을 했고요. BTS의 지민 솔로곡 Like Crazy는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권가는 이전까지 아시아 지역의 팬덤 기반의 앨범 고성장에서 비롯됐던 엔터주들의 몸 키우기가 이제 미주와 유럽 시장에서 대중성에 기반을 두고 음원과 콘서트, MD 매출 등의 이익 확대에서 비롯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엔터사별로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신인 그룹의 데뷔 모멘텀도 유효합니다. 서구권의 음악 레이블이나 레코드 사업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중인데 이 사업별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온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어 인지도를 확대하는 등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수익 확대에서도 나서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핑크의 재계약 등 분수령을 앞두고 상승폭을 조금은 돌려주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과연 아시아 기반의 앨범 고성장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음원과 투어 등 그 영향력과 이익을 확대하고 견조한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엔터주 함께 지켜보시죠. 네, 박우신 파트너님, 엔터주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자, 엔터주를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본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서 이게 말씀해주신 자료 중에서 전 좀 눈에 띄었던 게 피프티가 제일 많이 차트인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싸워가지고 노이즈를 만들었는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도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엔터 섹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기존 아티스트가 건재한 가운데서 계속 신규 아티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또 계속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사업의 볼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좋다라는 말을 전제에 까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 이 엔터주를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고민을 하는 거지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섹터다.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신고가 갱신이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합니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에서 엔터 섹터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노이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엔터 섹터는 이럴 때가 좀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분기 때는 실적 기대감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받질 못했고 1분기 때는 강한 그러한 실적의 효과를 받았던 섹터이기는 하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체크는 계속 하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성장이 기대되는 엔터주, 하반기 실적 기대가 큰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은 반도체 메모리 반등 시작,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권미정 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 그리고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 분야 D램을 중심으로는 가격이 인상되고 또 낸드 플래시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대형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한다는 게 그 보도 내용인데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에도 소폭 인상한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D램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용 최신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고,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고객사들의 오더 컷, 주문 축소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업황 반등의 시작,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감산 효과가 드디어 본격화된다는 거고요. 또 스마트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양의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에 쓰는 D램 용량이 매년 5%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폰을 제외한 서버나 PC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분위기는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스마트폰용과 서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안팎이고요. PC용은 약 15에서 20%, 나머지는 그래픽 D램 등인데요. PC 시장에서는 현재 소비가 살아날 조짐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은 이르면 올 4분기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상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11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3분기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이 4분기부터는 메모리 공급사 입장에서 수요가 많이 생기고 내년은 기본적으로 수요 우위 시장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16나노 D램 생산을 100% 이상 완전히 회복했고 또 다른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인위적 감산도 폭을 빠르게 줄일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 실적 컨퍼런스 콜 때 공식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세계 시장에서 2분기 낸드 플래시 매출이 전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전 세계 낸드 시장 매출은 9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올 1분기 대비해서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낸드 매출이 전 분기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입니다. 다만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는 10에서 15%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비트를 단위로 한 출하량, 비트 그로스는 1분기보다 19.9%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평단가는 낮아졌지만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업황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업황 회복으로 세계 반도체 팹 장비 투자 규모까지 내년엔 성장세를 보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 따르면 내년 세계 반도체 팹 장비 투자 규모는 15% 늘어난 970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메모리 부분 회복에 힘입어서 내년 투자 규모는 220억 달러로 올해보다 무려 41% 급증할 것이란 게 세미의 예상입니다. 상반기 반도체 시장에서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은 주로 HBM 관련된 기업이었는데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이제는 전통적인 장비주들도 챙겨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공정 장비주들의 주가 상승률인데요. 유진테크는 10% 강세, 원익 IPS는 7%, 테스는 5%,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18%의 급등세를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메모리 업황 반등, 이제는 정말 시작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파트너님,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주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 보아야 할까요? 자, 이 시간을 이제 통해서 반도체 관련 섹터는 이미 몇 번 선정이 됐던 이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반도체는 예전에는 공급을 어떻게 조이는 그러한 인위적인 그러한 감산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 업황의 개선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었다면 사실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서 AI라는 키워드가 결국 HBM 시장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 반도체에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 AI로 인해서 급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받다 보니까 아직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가파르게 올라온 그 타이밍이 나왔던 건데 그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이제 공급단도 어느 정도 해결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 끝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신호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전일 있었던 뭐 삼성전자의 감산을 이제 정상화하겠다라는 뭐 그러한 이슈도 그렇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올 4분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 주도 섹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고요. 결국은 이 반도체 업황 개선의 수혜도 볼 수가 있고 또 AI로 인한 HBM의 성장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구간이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잘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영향력이 높은 섹터에 주목해보자 AI와 하반기 업황 개선 사이클도 유효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반도체 장비주 대 엔터주, 다음 주에 더 매력적인 테마는 무엇일까요? 예, 반도체 장비주를 저는 골랐습니다. 네, 이번 주 박우신의 선택,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실제 저 역시도 지금 반도체 섹터를 그 추석 연휴 전까지 좀 많이 담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사실 선택을 했는데 일단 그 생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4분기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수를 당기려면 IT 반도체에서 어떤 뭐 강한 종목들이 나와주던가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지수를 당기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위치를 보면 충분히 4분기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시기상 이제 동시만기가 막 끝났기 때문에 어떤 종목과 섹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수의 영향력이 높은 섹터인 반도체 장비를 보시는 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부합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골랐습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가 선택하신 반도체 장비주, 간밤 미증시에서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힌 암도 그 데뷔전을 잘 치렀기 때문에 그 훈풍도 기대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AI라는 수요단이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단에서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먼저 했던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차기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장비 내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선수를 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이 회사는 풀 턴키 방식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이제 오사트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자면 베트남 자회사 쪽에 실적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길게 보자면 AI 시대 때 패키징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이 회사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일은 급등을 했고 오늘은 한 반락을 하고 있죠. 지금 29,000원대 종목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손절가 2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어차피 이제 신고가인 종목인지라 한 4만 원 단 목표가 잡아보고 누릴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프로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를 주로 제조하는 그러한 전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스패서 설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본더라든지 그리고 AI 시대 때 우리가 관심을 많이 줬던 거죠. 레이저 리플로우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블 어태치 같은 이제 신규 장비 라인업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디스펜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실적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이 반도체 장비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덜한 그러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앞서 한번 크게 큰 움직임이 있었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제 다시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65,000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반도체 장비주의 매력이 더 높았고요. 관련된 탑픽 두 가지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프로텍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